혹시 계양 강화 고속도로 사업 부지에 내 땅이나 공장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정말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재산권과 영업권이 아주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거든요. 오늘 이 내용 끝까지 보시고 즉시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자,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업 일정을 한번 보세요. 2025년 12월이면 사업 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 뒤로는 사실상 계획 변경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20년 상반기에 시공사 정해지고 하반기부터는 곧바로 땅 파기 시작합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보통 보상협의는 착공 직전에 시작되는데 그때 가서 도로 노선을 좀 바꿔달라거나 나들목 위치를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모든 계획이 확정되기 전인 바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문제들을 하나씩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지금이 중요한지 그 시급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혹시 내 땅이 고속도로 때문에 외딴 섬처럼 고립될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조망권, 일조권 같은 환경피해 문제, 그리고 특히 공장주 분들을 위한 완벽한 보상 전략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 첫걸음을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대응의 시작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입니다. 현재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지금 보시는 이 노선도가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계양구 상야동에서 강화군 선원면까지 무려 29.9km에 이르는 정말 거대한 국책 사업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저 붉은 선이 바로 여러분의 땅 위를 지나갈 고속도로 노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토지와 건물들이 이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IC, 그러니까 나들목이나 JC, 분기점 근처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그냥 내 땅 옆을 쓱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구조물들이 들어서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험, 바로 맹지화입니다. 말 그대로 길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고속도로 본선이나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가 새로 생기면서 멀쩡하게 잘 쓰던 진입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상황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위성사진 우측에 공장 부지를 한번 보세요. 원래는 트럭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인데 앞으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하루아침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고립된 땅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럼 이런 상황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크게 세 가지 방어 전략을 쓸 수 있어요. 첫째, 사업 초기 단계인 지금 진입로를 확보해달라는 식의 설계 변경 민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내 땅의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땅이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면 그 남은 땅까지 싹 다 사가라 요구하는 잔여지 수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입이 아주 불편해져서 땅의 가치가 떨어졌다면 그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 보상을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골치 아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내 땅 바로 앞에 거대한 다리 기둥이나 아주 높은 옹벽이 들어서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히 땅 일부를 뺏기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문제죠.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런 환경 피해 역시 정당한 보상 청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창문을 열면 보이던 탁 트인 전망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딱 가로막히거나 하루 종일 햇볕이 잘 들던 마당이 거대한 옹벽 그늘에 갇혀버린다면 이건 명백한 재산 가치 하락이거든요. 땅값 보상과는 별개로 이런 조망권,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실 보상을 반드시 따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아마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 상가 같은 영업시설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 대표님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번 고속도로 사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분들일 텐데요. 절대로 그냥 땅값, 건물값만 받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면을 딱 펼쳐봤는데 새로 생기는 고속도로가 내 공장 건물 모서리나 창고 마당 일부를 싹둑 잘라먹고 지나가는 겁니다. 편입되는 면적 자체는 전체의 10%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대형 화물차가 드나들지 못하게 되거나 핵심 생산 라인을 통째로 옮겨야 한다면 그건 사실상 공장 전체가 마비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업 시행자 쪽에서는 처음엔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땅값, 건물값에다가 그냥 단순한 이사 비용 정도를 제시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절대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여러분이 보장받는 권리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전 비용은 기본이고요. 공장을 옮기거나 재정비하는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실, 즉 휴업 보상과 남은 부지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든 비용, 즉 시설 재배치 및 원상 회복 비용까지 전부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휴업 보상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요. 이게 그냥 일을 못하는 동안의 인건비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영업했다면 벌 수 있었던 순이익, 그리고 공장이 멈춰 있어도 꼬박꼬박 나가는 임대료, 관리비, 세금 같은 모든 고정 비용까지 포함하는 아주 중요한 보상 항목입니다. 원상 회복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공사하기 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영업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보상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장 일부가 잘려나가서 기계 배치를 전부 바꿔야 한다면 그 비용, 출입구가 바뀌어서 새로 도로를 깔아야 한다면 그 비용, 전기나 수도 시설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면 그 비용까지 전부 포함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험 요소와 대응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지금 당장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첫걸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일단 공식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어떻게든 확보하셔서 여러분의 공장이나 토지가 찍힌 위성사진과 나란히 놓고 직접 비교해보는 겁니다. 이게 모든 대응의 시작점이자 가장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복잡한 설계 도면과 오른쪽에 있는 내 땅, 내 공장의 실제 위성사진을 함께 놓고 철저하게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노선이 내 땅의 정확히 어느 부분을 지나가는지, 새로 생기는 옹벽의 높이는 몇 미터인지, 계획된 가감속 차로가 내 진입로를 막지는 않는지 정말 1미터의 오차도 없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 없이는 그 어떤 주장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최종 행동 계획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도면과 위성사진을 대조해서 피해 지점을 정확하게 콕 집어내십시오. 둘째, 그 자료를 들고 즉시 보상 전문 변호사나 행정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사업 시행자가 보상 협의하자고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요구사항과 논리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제대로 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개항 강화 고속도로 사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 지킬 준비 정말 되셨습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시길 바랍니다.